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이민우입니다. 네, 선생님들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어요, 대표님? 네, 예. 진짜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네.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인문TV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예,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을 아닙니까? 네, 네. 이제 추석도 지났고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바람도 쌀쌀한데요. 네, 네, 가을 하면은 많은 게 생각이 나지만, 네, 야구 팬으로서 한 해 페넌트레이스가 마무리되는 한 해 가을 야구. 네. 그래서 오늘은 가을 특집으로 온택트 문학생활입니다. 오늘은. 네, 온택트 문학생활인데 네, 가을 특집. 뭐 스포츠 네. 스포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스포츠와 관련된 가을 야구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제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온택트 문학생활 가을 특집. 그래서 야구. 그래서 온택트 문학생활의 이제 컨셉이 이제 온택트 시대에 문학과 또 문학과 관련된 여러 영상 매체들을 이제 집에서 한 큐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다를 떠는 거였는데, 네. 야구하면 또 최근에 가장 문학이든 또 영화로 유명한 컨텐츠가 바로 머니볼이죠. 네. 그래서 가을도 맞이했고 근데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좀 이 영상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머니볼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야구 특집입니다. 머니볼입니다. 책 머니볼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네. 이 책 머니볼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머니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 야구에서 이제 나왔죠. 이제 보통 야구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한 그 전략, 그걸 이제 이 팀이 이제 경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이제 메이저리그식 빅볼,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식인 스몰볼이 있는데, 이제 빅볼은 그냥 물론 작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선수들의 어떤 개인 기량에 좀 맡기는.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약간 크게 잡아서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메이저리그가 작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식 야구는 약간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약간 맡기는 거라면, 이제 일본식 스몰볼은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점수를 막 짜내고. 그래서 이제 뭐 야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야구만큼 또 인기가 많은 종목도 없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익숙한 용어라고 봐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면은 1-4-1루예요. 1-4-1루. 1-4-1루에서 그 원아웃. 네, 원아웃에 1루. 그런데 이제 타자는 타율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네, 1-4-1루에서 이제 타율이 시원찮지 않은 타자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타자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냥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제 빅볼은 그냥 선수에게 맡기는 거죠. 네, 뭐 이렇게 홈런을 치든지, 장타를 날리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야구에서 굉장히 타율이 좋은 타자라고 해도 3할인데 3할이면 사실 10번에서 3번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결정적인 또 찬스에 또 강한 타자가 있습니다. 타율은 낮아도 또 찬스에 강한 타자도 있고. 뭐 1할 오픈 되는데도 이렇게 딱 찬스만 되면 홈런을 친다든지. 그래서 빅볼 같은 경우에는 타자에게 좀 맡긴다고 하면 일본식 스몰볼은 1-4-1루에서 네가 타율이 낮고 네가 아웃될 가능성이 다른 타자보다 높으니 네가 어차피 아웃될 바에는 주자를 이 점수를 내기 더 쉬운 그런 그 한루 더 진루시키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해서 희생번트를 시켜서
네, 그래서 2사 2루로 만들어서 뒷타자에게 이제 맡기는 이런 게 좀 단적인 예죠. 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뭐 타자가 희생번트를 쳤다는 게 아니고 야구를 바라보는 이 철학 자체가 다른 네, 거죠. 전체적인 이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네. 선수들을 일종의 이제 말처럼 네, 네. 예,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말처럼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희생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좀 강하게 밀어붙이게 하는 그런 작전에 의해서 이제 네. 움직이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사 1루에서 타자에게 맡기는 게 미국식 빅볼이라면 일본은 아웃카운트를 하나 희생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주자를 할로 더 지루시켜서 어떻게든 득점 가능성을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상황에 따라서 선수보다는 코칭 스태프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게 스몰볼인데 네. 이 머니볼은 머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런 그 야구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야구단이 또 미국 같은 경우에 30개의 팀이 있는데 이 야구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30개의 구단이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돈이 많은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 같이 유명하면서 돈이 많은 풍족한 구단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빌리빈 단장의 오클랜드처럼 스몰 마켓이라고 그러죠. 돈이 별로 없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유명하거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하는 거죠. 네, 스타 플레이어는 너무 비싸니까 영입은 네.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식으로 그렇게 작전 야구를 하는 것도 아닌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적은 구단이 그 본인의 어떤 처지에서 또 메이저리그라는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질비한 이런 빅볼 시스템의 야구 판도에서 어떻게 생존하냐 네. 이제 그런 걸 다룬 책입니다. 네, 그러면 영화 머니볼. 그러니까 사실 영화는 요 원작에서 그 주인공인 빌리빈이 어떻게 단장이 돼서 이 만년 하위 팀, 또 돈도 없는 이 만년 하위 팀을 정상으로 이끌었는지 뭐 이제 개인적인 그 스토리를 위주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네. 네. 그럼 영화 머니볼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화 머니볼의 진짜 간략한 스토리를 네. 이제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요. 예, 미국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실화를 바탕 이제 실화예요, 진짜. 네. 예, 중간 중간에 실제 야구 경기 네네네 당시 자료 화면에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네, 프로 스포츠라는 게 사실 구단에서 얼마나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승부가 갈리기도 하는 이제 자본주의 스포츠잖아요. 근데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구단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선수들마저도 그냥 그저 그런 선수들로 채워져 있어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돈 많은 강팀들과 같은 리그에 속해 있는 약팀 중에 약팀. 네. 그 서부 리그? 네, 아메리칸 리그 서부 리그죠. 예, 네. 그 LA 다저스도 있고. 아니요, 거긴 내셔널 리그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예. 서부가 좀 세긴 해죠. 그래서 서부가 메이저리그에서 별명이 와이드 웨스트라고 하죠. 네. 왜냐면 그 내셔널 리그지만 내셔널 리그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되게 유명한 팀들이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현재 오타니가 지금 아주 뭐 100년 만에 신기록 깬다고 하는 LA 에인절스도 있고 뭐 그런 강팀들이 이제 많은 게 서부 리그죠. 네. 젊은 시절 유망 선수였다가 부상으로 선수를 포기하고 스카우터를 거쳐서 이제 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단장으로 오게 된 빌리 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브래드 피트 단장을 맡게 되면서 이 구단을 어떻게 부활시키고 변모시키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영화 머니볼은 요 이제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만년 하위 팀, 돈 없는 만년 하위 팀을 정상으로 올리는지 얘기였고요. 이 책을 이제 구성을 보면은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 빌리빈 단장이 이 야구단을 어떻게 정상으로 올리는 거와 함께 또 영화에도 이제 언급됩니다만 빌리빈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네. 그리고 영화에는 이렇게 크게 부각이 안 나와 있고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경영학적인 그런 마인드 예, 그리고 야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이 구단의 생존 전략인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아마추어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갔던 선수였습니다. 아마추어 때 굉장히 잘 나갔던 선수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학 진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프로로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빌리빈이라는 사람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영화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뉴욕 매츠에 이제 입단을 합니다. 근데 선수 생활이 잘 피지를 못해요. 일찍 은퇴를 하는데 이때 이제 개인적으로 스카우터들과 구단들이 선수를 영입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제 본인 사례로서 딱 절감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어도 신인 선수를 뽑을 때 어떤 신인 선수를 뽑아야지 우리 팀에 도움이 될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빌리빈은 오랫동안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해왔던 방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도 나와 있고 영화에도 이제 묘사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스카우터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신인들을 뽑을까라고 할때 보통 운동선수들을 뽑을 때 뭐 당연히 피지컬적인 게 중요하겠죠. 네. 예, 피지컬적인 게 중요하고 또 아마추어 때 이제 성적도 중요하고 하는데 사실은 야구단에서 선수를 뽑는다는 건 일종의 도박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주고 이 선수가 어떤 기량을 펼칠 것인가. 네, 전혀 알 수 없죠. 네. 이 롯데만 해도 유망주의 무덤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망주의 무덤이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할 수 도박이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선수의 이제 인성이나 이 선수의 어떤 심정적인 거를 이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지컬적인 건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마추어 때 기록은 당연히 이거는 필수인데 이제 이거에 플러스 어떤 걸로 이제 이 선수가 프로에 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가 빌리빈이 봤을 때는 너무 좀 무당이 불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너무 그리고 엉뚱한 질문들이 스카우터들에게서 나오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선수는 아직까지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대. 그 얘기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웃었지만은 또 지금 보면은 그 스카우트는 그게 굉장히 본인 기준에서는 참신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접근법이라고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카우트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네. 자신감만이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거긴 한데 본인만의 또 굉장히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나는 이렇게 사람의 심리까지도 파악하는 스카우터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선수를 뽑을까를 얘기할 때 뭐 이 선수의 어떤 기본적인 피지컬이나 뭐 성적은 다른 구단도 다 알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통할지 안 통할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때 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을 거다. 그리고 투구 폼이 웃기니까 부상 위험이 많을 거다. 그리고 가정 환경이 이러니까 이 선수가 이런 뭐 성향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지만은 빌리빈이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다들 놓치는 게 있지 않냐. 근데 다들 놓치는 게 사실 다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못 읽고 있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자는 건데 이제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뽑을 때 이 선수의 어떤 아마추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을 우리는 100% 못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수의 기록을 볼 때 화려해 보이는 기록, 안타가 몇 개냐, 홈런이 몇 개냐, 뭐 이런 거만 가지고 기준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타자가 이제 타석에서 투수를 상대할 때 안타나 홈런 말고도 대표적인 게 볼넷이죠. 볼넷으로도 출루를 하는 건데 아무도 볼넷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10번 타석에 나왔을 때
10번 타석에 나왔는데 이 출루율이 4할이다. 그럼 네. 출루율이 4할이면 괜찮은 타자거든요. 네. 어떻게든 나가는 절반은 거죠. 어떻게든 나가는 거죠. 나간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러면 10번 타석에 어떤 선수가 10번 타석에 나갔을 때 4번 살아나갔는데 그 4번이 다 안타인 선수가 있을 거고 어떤 선수가 10번 타석에 나갔는데 4번 출루한 건 똑같은데 이게 다 볼넷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안타로 나간 선수들을 주목을 할 텐데 빌리빈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가는 건 똑같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볼넷으로 나간 선수가 확률적으로 투수한테 공을 더 많이 던지게 했으니까 네. 그 선수를 뽑는 게 더 낫지 않아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빌리빈이 만난 피터라는 경제학을 전공한 통계학자 네. 피터가 제안한 출루율, 네, 출루율이죠. 출루율을 바탕으로 이제 구단을 짜는 네. 거죠. 이 책의 이제 또 백미가 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경영학 교재로도 많이 언급되는 게 첫 번째,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할 때 본인의 어떤 다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 사업체든 그렇죠. 본인이 네. 이제 운영하는 어떤 집단이든 내가 이제 여기를 매니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 약점이 있는데 30개 구단 중에서 돈도 가장 없고 그리고 항상 성적도 하위권이고 그런 좀 약팀이면서도 돈도 없는 이 구단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가 할 때 기존 다른 돈 많은 구단들이 했던 걸 따라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거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환경과 그 컨디션에 맞게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서 운영하는가 그런 이제 경영학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두 번째가 그 야구 또 운영의 또 꽃이라고 하면 트레이드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상대방 구단과 선수를 이제 주고받는 트레이드가 이게 고도의 수싸움 아니에요. 그 트레이드 장면이 이제 백미인데요. 이 트레이드 장면이 그냥 단순히 이 구단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A라는 구단이고 B라는 구단이 있으면 이제 나는 투수가 필요하고 얘는 뭐 포수가 필요해서 우리가 포수 줄 테니까 넌 투수 줘 이렇게 하는 게 트레이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삼각 트레이드가 나옵니다. 아. 한 명을 껴요. 네. 이렇게 쳐서 3쿠션으로 트레이드를 하게 하는데 이 트레이드의 가장 백미가 결국에는 이 상대방에서 이 상대에게서 원하는 게 나한테 있는데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면은 제3자를 통해서 이 제3자가 주고 이쪽이 원하는 걸 나는 이쪽으로부터 받고 얘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런 고도의 협상 기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협상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 트레이드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은 이제 구단주에게 어떤 선수를 이렇게 트레이드를 할 때 현금 트레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단으로부터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 팀에 현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구단주가 또 약간 이 돈이 없는 구단이니까 구단주가 선뜻 망설여요. 그쵸. 그러니까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 구단은 또 얘를 들여와서 얘를 키운 다음에 또 나중에 팔 건데 일단 구단주 당신이 이 선수를 데려올 때 돈을 안 쓰겠다고 하면 내 사비로 일단 내겠다. 그리고 내 사비로 일단 내고 이 선수를 나중에 팔 때의 수익금을 다 내가 갖겠다. 그럼 이제 구단주 입장에서는 저기까지 얘기하면 저 돈 번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나중에 내가 벌래 해서 구단주가 알았어 그럼 내가 낼게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 트레이드나 현금 트레이드 할 때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나중에 팔 때 내가 다 갖겠다라는 식의 배팅이네요, 이런 일종의. 배팅이 영화에서도 사실 이 머니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리카드로 링컨이라는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 할 때 전화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이 유명한데 이 책에 더 자세하고 영화에 없는 그 또 트레이드 협상 기술의 또 백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협상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 책은 일반 경영학이나 또 이런 경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오늘 이제 온택트 문학생활 영화 머니볼의 모티프가 된 책 머니볼. 마이클 루이스의 네. 머니볼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네. 좀 약간 길게 그리고 이제 야구에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좀 지루하셨을 법하지만 네. 꼭 한번 영화와 책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네.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네. 롯데 가을 야구 진출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가위가 지나고 나니까 진짜 가을이 왔어요. 네. 가을은 이제 몸 움직이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이 화창한 가을날 건강한 생활, 네, 즐거운 생활 하시고 저희 인문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